자, 저 오른쪽 차 보세요. 다시 보시죠. 요 차. 깜빡이 켜요. 깜빡이 두 줄 넘어와요. 두 줄 넘어와서, 와. 이 사고. 상대가 두 줄을 넘어왔습니다. 이거 지시 위반일까요? 한 줄 넘어오면 지시 위반이죠. 근데 두 줄 넘어왔어요. 이거 지시 위반 아니래요. 요거는 요거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죠. 요거. 백색 안전지대. 정확히 말하면 노상 장애물 표시입니다. 길 위에 뭐가 있다. 주로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 곧 들어갈 때 구조물이 있으니까 거기 조심해라 해서 해놓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들어가면은 들어가지 말고 왜 들어갔느냐? 그것은 12대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지시 위반을 처리합니다. 근데 이 백색 안전지대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저거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처벌 못 해요. 웃기죠? 흰색 실선 하나는 처벌하는데 요거는 하나보다 더 강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두 줄인데. 이거요 처벌 안 해요. 네, 웃겨요. 네, 웃겨요. 빨리 받게 됩니다. 흰색 실선 하나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건 시행규칙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경찰청에서요. 그건 어차피 대통령령도 아니에요. 국무회의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안 올리고 있어요. 좀 빨리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거 투표를 해봐야 될까요? 보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선을 넘고 두 줄 실선. 상대 측에서 60대 40이래요. 분심이 가서 70대 30이에요. 재심에서 80대 20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 보험사는 저거 80대 20은 그냥 꿀이에요, 꿀. 그냥 오케이, 땡큐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변호사님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건 100대 빵이지. 80대 20은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100% 100대 0이다. 그렇죠? 이거를 70대 30에다가 80대 20 하는 분심이 변호사님들은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대 20이면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그 불박자 보험사 직원도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 상대차가 깜빡이 켰으면 저 건너편에서 깜빡이 켰다고 내가 조심해야 될까? 여기까지 들어왔으면은 깜빡이도 안 켰어요. 그죠? 깜빡이 껐어요. 들어왔더니 깜빡이 끕니다. 껐다가 이때 켜요. 이거 안 보여요. 깜빡이 껐다가 이때 나 깜빡이 켰어. 백날 켜봐라, 백날. 그렇게 키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거 안 보이죠? 나는 여기가 보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길 갖다 이렇게 뚫고 들어올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다 큰일 납니다. 만약에 요 차가 요 차랑 역할 바꿨으면은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생각하시는 그대로가 되겠죠.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차량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중앙분리 펜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안 빠르죠? 이제 멈출까? 그런데 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옳지, 그냥 가면 되겠지. 이런 자전거. 자전거는 아마 보행자 신호 전멸 등 마지막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쑥 들어온 것 같아요. 한 칸, 많으면 두 칸? 안 보이겠죠? 펜스에 가려서. 이 신호등을 봅니다. 신호등을 보고 쭉. 이때는 늦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자전거 피해 차량,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아니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요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문제 안 돼요. 여기 횡단보도 옆에 요거요. 요게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타고 간 거 문제 안 돼요. 네, 이 차는 안 갔잖아요. 근데 블록도 쑥 갔어요. 저 제시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약자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피해 차량,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무단횡단이죠.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 신호를 같이 보는 거예요.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 물론 처음에 깜빡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죠. 근데 마지막 한 칸, 두 칸, 그때 가면 신호가 바뀌죠.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가다 보면 신호 바뀌고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전거 가해 차량이죠. 자전거 무단횡단이니까 보행자 저렇게 건넜더라도 보행자 잘못 한 칸 남기로 들어오면은 보행자 잘못 한 50% 볼 수 있는데 전 자전거도 잘못했습니다. 자전거 잘못이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저보고 가해자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네, 그거는요.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세요.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전거 가해 차량, 불박차 피해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하죠. 약자 보호 원칙 없어요. 아직도 바퀴 두 개가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2019년 2월 1일 사고입니다. 거의 2년 다 됐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약자 보호 원칙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통합니다. 자전거는 실질적인 신호 위반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나는 내 신호 보고 가는데 불박차는 뭘 잘못했을까요? 내 신호 보고 갔는데 그것은 좀 서둘렀습니다. 신호가 지금 막 바뀔 거죠? 예,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요. 신호 바뀐다. 그냥 가면 되지. 100m 스프린터 게임이 아닙니다. 요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요차가 먼저 갔으면 사고 안 났습니다. 이 차는 출발 안 해요. 왜? 자전거를 봤습니다. 항상 나보다 먼저 와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 그 차보다 먼저 지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호 바뀌었더라도. 먼저 기다리고 있던 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죠. 시야 확보 안 되면은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하는 게 아니고요. 400m 계주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신호 바뀐 직후에는 지금처럼 자전거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70, 불박차 30 또는 80대 2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도 검문소가 있나요? 예전에는 검문소 참 많았어요. 군부대에서 나올 때 거기서 버스 타고 가면은 헌병이 탁 타잖아요. 헌병이 만만한 휴가 나오는 사병들만 붙잡습니다. 괜히 가서 시비 걸고 탁 내리라고 그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와서 괜히 시비 걸어요. 뭐 머리가 길다는 둥. 다른 부대 사람 왜 근달해요. 그 부대에서나 하지. 관할 건도 없는데. 요즘은 검문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거 잘 안 하죠. 길이 뻥뻥 뚫려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문도요. 버스만 해요. 승용차는 또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무슨 진돗개 하나 이런 거 되면 이제 승용차도 이게 트렁크 열어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검문소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박차 잘 가다가 사고 나옵니다. 가겠습니다. 저 앞에서 저 차가 나오더니 이런 차가 뒤집어졌어요. 허이구.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는데 왼쪽에 차가 나와요. 왼쪽에 차가 나오더니 여기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이죠. 중앙선 끊긴 곳이니까 나왔으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 사고에 대해서 처음에는 앞차 60, 불박차 40으로 얘기했습니다. 앞차가 60% 잘못됐다. 미안해. 직진대 좌회전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금감원에서 앞차 20, 불박차 80으로 나왔대요. 금감원이 아니고 아마 분심이 같아요. 분심이로 금감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앞차 100%라고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0%입니다.
불박차가 더 젊으시라는 얘기는 40%입니다. 어렵죠? 앞차가 더 젊으신지 불박차가 더 젊으신지. 다시 보겠습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상대차가요. 멀리 봐야죠. 지금 들어오죠? 저 보이죠? 이거 뻔히 보이죠?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이면 저기는 이 차가 이쪽으로 못 가요. 이쪽으로 못 가고 어차피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 겁니다. 중앙선 끊긴 곳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 불박차가?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쏘십니까? 그냥 쏘십니까? 아니, 내 앞에 들어온 게 멀리서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냥 달리세요?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차가 들어왔으면 내가 브레이크 잡아서 저 차가 들어왔네. 그럼 내가 감속해서 그 차 똑바로 가면 그 차랑 안전거리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앞차가 내가 빠르게 달리는 앞차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한참 전에 들어왔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면 그 차에 대비 속도를 줄였어야죠. 저는 불박차가 더 잘못했고요. 다만 앞차도 좌회전 들어서 앞으로 가야죠. 갈 줄 알았는데 타고 서 있으면 이유 없는 급제도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앞차 30, 불박차 70 정도로 보입니다. 불법 좌회전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좌회전이고, 그리고 불박차가 앞차를 상당한 시간 전에서 발견했고요. 그럼 속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냥 가겠지? 근데 안 가네?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어떤 사고인지. 이 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신호대기 하다가 불박차 앞에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사고예요. 보시죠. 자, 여기서요. 소리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 저기서 좌회전 들어오는데요. 다시. 어떤 사고인지. 여기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여기서 직진하는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에요. 여기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요.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오토바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선은 어디죠? 정선은 여기에요. 횡단보도가 여기니까요. 이 신호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차는 미리 이만큼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신호 바뀌면 올라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자, 황색이죠? 황색이면 여기 정선으로 아직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차는 이미 아까부터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신호가 언제 바뀌나?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오토바이는 벌써 좀 예측 출발했죠? 오토바이는 조금 미리 예측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나요? 아까 있던 요 차보다 오토바이가 먼저 좌회전에 들어갑니다. 이미 여기서 직진한 차는 직진 못하죠? 좌회전이니까, 양쪽 다 좌회전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하나 튀어나오고요. 이 오토바이는 완전히 신호위반이에요. 그죠? 이렇게잖아요. 근데 완전 신호위반. 이 오토바이는 약간 먼저 나왔어요. 예측 출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조금 먼저 출발했어요. 그죠? 오토바이 좀 더 먼저 출발했고, 오다가 옳지 달려오는데 쾅. 이 사고 오토바이가 조금 먼저 출발했다. 요쪽 오토바이 조금 먼저. 아, 그건 문제 안 돼. 문제 안 되고, 이번 사고 이쪽에서 온 오토바이가 완전히 생짜배기 신호 위반이야. 그래서 100대 0 나왔습니다. 분심에서 100대 0 나왔어요. 이쪽 오토바이 운전자 많이 다쳤습니다. 치료비가 수천만 원 나왔어요. 저한테 질문으로 나왔을 때까지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 자녀들의 무보험자 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100대 0 되면은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요, 치료비. 100대 0이 아니고 여기서 온 오토바이에게 10 내지 20%만 있더라도 치료는 다 해주잖아요. 그럼 치료는 무보험자 상해로 2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분심이 가갖고 100대 0
재심이 100대 0. 변호사님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거 100대 0? 그럼 이쪽에서 좌회전 차로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약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도가 이겁니다. 여기 좌회전 차로 하나네요? 하나고 이 차가 요만큼 나와 있었어요? 차가 이렇게 가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신호위반 오토바이랑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생짜배기 신호위반 많이 다친 그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일찍 출발한 좌회전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신호위반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거길부터 왜 들어왔느냐? 그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가 82%입니다.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100대 0은 아니다. 왜? 이 차로가 하나면은 앞에 가는 차 뒤에 따라가야죠. 이 차가 미리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이 차가 앞으로 가면 그 뒤에 따라가야죠. 근데 이 차는 오다가 멈칫합니다. 왜 멈칫했을까요? 이렇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본 거예요. 이 오토바이가 봤기 때문에 멈칫해.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오토바이가, 이쪽 오토바이는 이 차보다 먼저 튀어나갔어요. 좀 아까 그랬죠? 나보다 앞에 가는 차보다 먼저 튀어나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선배님 뒤를 따라가라. 교차로 빠져나갈 때까지는. 상대 오토바이가 황색 신호에 조금 일찍 출발하고 예측 출발한 거, 그것 때문에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여기 먼저 나와 있었잖아요. 이 차 뒤에 따라갔으면 되는데 왜 순간 먼저 가려고 그랬느냐. 이걸 보시면서 영상 다시 보시면은, 그렇네. 한 변호사 말이 맞네. 저는 그래서 100대 0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자, 오토바이가 좀 나왔죠?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쪽은 먼저 나와.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호가 바뀔 겁니다. 신호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앞에 요거는 오면서 여기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이 오토바이가 치고 나가요. 자, 치고 나오잖아요. 치고. 요 차는 보고서 속도를 줄이는데 요 차에 가려서 요 서로 안 보였죠. 왜 이렇게 치고 나와? 요 차 때문에 안 보여. 요 뒤를 따라와야지. 왜 유도선을 벗어났을 때 왜 치고 나와? 유도선이 여기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데 왜 너 이 안쪽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저는 한 80대 20 정도로 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에서. 법원 판결 결과 80대 20. 예. 오토바이가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유도선을 침범한 채 앞에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는 방법으로 급 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일 오토바이가 앞에 가던 승용차 뒤를 따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했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80대 20이다. 네, 당연한 거죠. 이 판결로 인해서 요거는 오토바이끼리의 대물이었어요. 대물 사고에서 80대 20이었어요. 이 판결, 요 과실 비율이 그대로 무보험차상에도 전해지는 겁니다. 치료비가 그 당시까지 5천만 원이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7천, 1억 됐을지도 모릅니다. 100대 빵이면은 일단 보험사에서 대줬다가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요. 환자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80대 20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가족들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비 2억 원 한도 내에서는 다 받게 된 사고였습니다. 항상 좌회전할 때 선배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형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는 앞에서 끌어주고 후배는 밀며. 그 졸업식 노래 있잖아요. 어디까지? 교차로 빠져나갈 때까지. 사건 번호도 궁금하시죠? 지금 보신 사건 2019 가소 1148940 판결이었습니다. 저 판결이 선고되고 저한테 글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재판 판결을 받고 연락드립니다. 변호사님 예측대로 80대 20 나왔어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탄원서에도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부분 다 적어냈어요. 판결문에 그대로 다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엄지척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예, 건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와, 잘 됐네요. 예. 치료비 수천만 원 나온 거 백대형은 한 푼도 못 받고 상대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일부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무보험자 상해로 내가 다 받을 수 있죠. 정말 다행입니다. 상대편의 오토바이에서도 치료비가 나옵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서 그걸로 모자라는 건 내 차 또는 우리 가족의 무보험자 상해로 다 받을 수 있죠. 정말 다행인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고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온 오토바이 20번 잘못이 있다는 판결. 예,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요. 네, 좌회전하지만은 이 오토바이는요. 첫 번째 오는 차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옆으로 지나가면 되겠지. 이 잘못했습니다. 이 큰일 나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신호는 지켜야죠. 엄청 잘못했죠. 그러나 이 오토바이도 성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대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 오토바이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4개 차로인데요. 다시 1, 2, 3, 4차로까지 있습니다. 1, 2차로는 지하차도로 내려가요. 3, 4차로는 위로 올라가요. 풀박차는 지하차도로 내려갈 겁니다.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보시죠. 쭉 가고 있는데 3차로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차들은요.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차들은 이렇게 멈추잖아요. 왜 멈췄어요? 뒤를 보느라고. 들어오더라도 뒤에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죠. 그런데 상대차는 깜빡이 켰지만 저 차 들어오는 게 언제 보이나요? 처음에는 안 보이겠죠. 여기서 요때는 저게 보일까요? 요 들어오더라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뒤에 보겠지. 이때는 요거 하나 둘 한 이때가 16m 정도 되겠네. 16m 16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때 브레이크 잡아도 못 멈추겠죠. 근데 이때쯤 아는 겁니다. 여기서는 불과 한 10m 좀 넘어요. 피할 수 있나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쪽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1, 2차로는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거고요. 3, 4차로는 위로 가는 거예요. 상대차 들어온 거 봤을 때는 너무 가까워요. 너무 짧았습니다. 근데 상대쪽 보험사에서 불박차도 20, 30번 잘못이 있대요. 잘못 있나요? 못 피하죠. 누구 사건이랑 비슷합니까? 누구 사고랑? 세실님. 세실님 계세요? 네. 세실님 그러시네. 네. 또 사고 생각나서 심장이 쿵쾅거리네요. 세실님 사고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나는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거고요. 상대는 위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고요. 서로 가야 될 길이 다른데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미리 깜빡이 뒤로 보고 들어와야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거를 못 피하죠. 이게 작년 초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작년 5월에 이렇게 서 있다가 들어올 때 이제 백대형으로 바꾸자.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파란 책이요. 도표 252, 7대3. 그건 유지하더라도 그건 차가 갈 때고, 이거 섰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섰다 들어올 때 이거는 백대형으로 바꾸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나간데 뒤에서 때리면 백대형이다. 근데 이건 앞에 끼리 붙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손보 옆에서 금감원하고 같이 이제 백대형 인정할 거 인정하자라고 해놓고도 아직도 지나가는 걸 옆을 때렸으면 백대형인데 이런 걸 백대형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대형이야 맞지요. 깜빡이 킨 거 아무리 켜봤자 뒤에 서 있는 차들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달립니다.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근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제발 진로 변경할 때요. 뒤를 좀 보고요. 뒤에 차가 100m 전보다 더 멀리 있을 때 들어오세요. 50m 있을 때 들어오면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50m에서 딱 봤을 때 50m 뒤에 차가 있네? 내 들어가야지? 그럴 때 사고 날 가능성 80% 이상입니다. 왜? 뒤에서 시속 60으로 오면은 3초면 금방 오잖아요. 50m 3초면 와요. 근데 나는 3초 만에 못 나가요. 그게 당연히 사고로 이어지죠. 진로 변경할 때 차가 없을 때 또는 저 멀리 점으로 보일 때 그때 진로 변경하십시오. 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보시죠. 불박차 1차로로 가네요. 오토바이가 1차로 달리고 있는데요. 녹색 신호 지나갔고요. 이런. 아니 저기서요. 오토바이가 여기 서 있어요. 2차로에 서 있다가 쭉 가는데 이때 날 잡아먹을지 달려듭니다. 피할 수 있나요? 저 오토바이 불법 유턴하려고 깜빡이도 없이. 이번 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100대 0 인정 못한대요. 90대 10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대 10은 괜찮아. 전방 주시 잘했어야지. 전방 주시 아무리 잘하더라도 서 있던 차 갑자기 이렇게 불법 유턴하려고 하는 거 저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왜 오토바이가 2차로 가야지 왜 1차로 갔어? 지정차로 위반이야. 그래 90대 10은 받아들여야 돼. 지정차로 위반은 아주 가끔 적용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범칙금 낼게. 범칙금 대상 될지언정 과실비율은 어떻게 피합니까? 저서 갑자기 날 잡아먹었듯이 달려들잖아요. 예. 이 불법 오토바이가 잘못한 게 내가 누구한테 잡혀먹을 만큼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오토바이는 소리가 다 들리고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가 아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불박차 오토바이가 과속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상 속도로 가도 더 빠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번 사고는 차를 가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달려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지정차로와 관계없이 100대 빵이어야만 옳습니다. 우회전해서 왕복 4차로 도로를 갑니다. 제한속도 50도로고요. 1차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차가 좌회전하고 서 있네요. 네, 저기는 중앙선 없는 왕복 차 두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6m 도로인데요. 여길 지나갑니다. 이런. 자, 여기서요. 여기 요 차가 좌회전 대기하고 있죠? 여기는 길이 좁아요. 폭 6m. 중앙선 없어요. 그곳에서 앞에 황색 전멸등입니다. 황색 전멸등에 불박차 1차로 가는데요. 차들이 조차 좌회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튀어납니다. 여기는 우회전한 차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좌회전은 나왔어요. 상대차가 좌회전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신호 위반도 아직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면은 저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가 90대 10이라고 그래요. 상대 보험사도 90대 10, 우리 보험사도 90대 10. 원래 좌회전 대 직진 그럴 때는 7대 3에서 시작해요. 근데 여기가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길이니까 8대 2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요. 저 차가 안 보이게 튀어나와서 90대 10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측 보험사에서 90대 10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그래 그냥 한번 그냥 툭 던져보는 얘기야. 그래 알았어 그냥 던져. 이거 던지더라도 헛방.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보험사도 90대 10이래요. 아무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하더라도 이럴 때도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요 차.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릴 때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좀 속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밖에서는 터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는지 모르죠. 밖에서 안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은 갑자기 차들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사고나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한 20% 감속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상등 켜주면 내가 비상등 켜면 뒤차도 비상등 켜죠. 내가 100으로 가다가 20% 감속하겠다. 비상등 켜주고 그럼 비상등 릴레이가 연결된다 그러면 터널 안에서의 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터널에서 나갈 때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다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터널 들어갈 때 나갈 때 속도를 좀 줄이는 게 좋은데요. 지금 앞차랑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터널에서요. 이 정도면 뭐 아주 원활하네요. 잘 가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차랑 충분한 이 정도면 안전거리 충분하죠. 예, 이제 터널 나갈 겁니다. 터널 나가는데요. 터널 기네요. 한참 멀었네요. 예. 여기서 실선이기 때문에 차로 변경이 안 되죠. 1차로 쭉 가다가 터널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는데요. 네, 앞에 가던 차가 2차로 빠졌네요. 나도 2차로 빠질까? 점선 구간이니까. 좀 이따 빠지자. 좀 이따 저 차들 많으니까 나 그냥 2차로, 이거 뭐야. 아이쿠, 이런. 아이, 참. 터널 다 나왔는데, 여기서요, 잘 가고 있는데, 나도 이제 2차로 빠질까 생각하는데, 2차로 차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디 가면 어떡하세요? 아예 나 좀 더 가서, 그래. 어차피 나 추월차로니까 좀 더 가자 하는데, 저 앞에서 안 보이던데,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검은 차 흰색 차 나오더니, 검은 차 때리고, 나는 그 차 위로 올라탑니다. 이 사고는 불박차가 터널에서 나와서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도 도저히 못 피하죠. 불과 50m 앞에서 갑자기 뭐가 탁 내 앞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바리케이트가 생긴 거예요. 아니, 잘 가는데 밑에서 아스팔트 뭐 툭 올라온 거랑 똑같아요. 못 피합니다. 불박차인데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요, 이 흰색 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가다가 앞에 사고 나 있는 거를 피하면서 흰색 차가 피하다가 들이받았어요. 어이구, 저기 올라타 있고. 예. 이 흰색 차는 이 검은색 차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검은색 차가 책임보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인 접수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있습니까? 불박차 잘못 없죠. 오히려 불박차가 아니 여기서 앞에 사고 난 거 봤으면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지 비상등 켜고 왜 갑자기 당신이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전방 주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가해 차량이지. 당신이 가해 차량이지. 근데 요 차한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요 차 책임보험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 묶는 겁니다. 여기 있는 차 통으로. 니들이 잘못했잖아. 니들이 잘못해갖고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불박차는 잘못 없어요. 못 피해요. 이 중에서 다 묶어서 해도 되고요. 너 책임 보면 너랑 재미없어. 넌 해봤자 소송해봤자 내가 또 돈 받을 것도 모자라. 요거 흰색 차. 오히려 흰색 차를 상대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흰색 차가 나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사고 나 있는 거. 너 왜 그거 못 피했어? 밤도 아닌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기서 검은 차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은 차를 상대로 해서 내가 실익이 없어요? 그 앞에 흰색 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죠. 그걸 뭐라 그러나? 예, 공동불법행위. 민법 760조의 부진적 연대 책임입니다. 흰색 차가 불박차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오히려 불박차가 흰색 차에서 100% 다. 100%? 아니 이 앞에 차들도 잘못했는데 앞에 있는 차들이 몽뚱그려서 니들이 100% 아무나 하나 딱 잡아서 네가 100% 나한테 주고 나중에 니들끼리 구상권 청구해. 그건 나중에 니들끼리 문제야. 이게 바로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토바이. 네, 소리가 좀 시끄럽죠? 오토바이 1차로로 갑니다. 1차로 잘 가다가 잠시 후에 2차로 바꿀 겁니다. 2차로 바꿨어요. 2차로 잘 가는데 자, 두 줄이죠. 두 줄에다가 실선 점선이죠. 이런 다시 저 차가 여기서요. 요 차가 어딜 넘어오나요? 실선을 넘어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유턴하려고. 근데 여기 보면 좌회전 금지가 있어요. 나 좌회전 아니야.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올 거야. 좌회전 금지는 해당 사항 없어요. 실선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쪽 보험사에서 90대 10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그래 알았어. 100대 0 그래 100대 0 인정해 줄게. 100대 0을 인정했는데 문제는요. 요 실선 넘었잖아요.
여기서는 넘어갈 수 있죠. 점선에서는. 여기서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데 들어왔으니까 너 실선 침범, 지시 위반, 신호 위반 또는 지시 위반. 저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실선 넘어온 거, 지시 위반 사고 여부. 투표해 보겠습니다. 지시 위반 사고에 해당된다. 그래서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더라도 그래도 처벌돼야 된다. 처벌받는다. 12대 중과실, 12대 이해 사유 중에 지시 위반에 해당된다. 지시 위반 사고 아니다. 종합범 처리 끝난다. 공소권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시작. 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실선에서 넘으면 안 되잖아요. 점선에서 갈 수 있지만 실선에서는 크로즈잖아요. 예, 완전히 크로스 돼 있는데 그걸 넘어왔으니까 지시 위반 처벌받아야 된다가 96%입니다. 아니야, 저 지시 위반 아니야. 그냥 공소권 없으면 처벌 못해. 4%입니다.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2번으로 끝났습니다. 2번. 웃기죠? 아니, 거기 넘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넘어가지 말는데 넘어가도 괜찮다고? 2018년도에 대검찰청하고 경찰청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때 실선 넘어간 거 지시위반 처벌해야 되나요? 또 직진금지, 직진금지에서 직진했는데 그 지시위반 처벌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진금지에 직진하더라도 예컨대요.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돼 있잖아요. 거기서 직진한 사고 나더라도 지시위반 안 했어요. 또 좌회전 금지에 좌회전하다가 사고 나도 지시위반 안 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지시위반이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경찰청하고 대검찰청 형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찰청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는 형식을 해서 대검찰청에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직진금지에 직진했으면 지시위반이다. 좌회전금지에 좌회전했으면 지시위반이다. 실선침범 지시위반이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대검찰청에서요. 요거는 처벌 못한다. 요거는 한 줄만 있으면 처벌하는데 요건 처벌 못한다. 그러면서 또 백사관전지대도 처벌 못한다. 그렇게 경찰청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그걸 받아갖고 전국의 모든 지방경찰청에 뿌렸고요. 지방경찰서는 또 모든 경찰서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봐라 이거 우리 지침대로 한 거다. 경찰청에서 이거 처벌 못한다고 내려왔다. 지금 처벌 못해요. 왜?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땐 아니 이거 못 들어오잖아. 이거 처벌해야지. 이거 안 되지. 저는 답답해요. 요거 하고요. 백사관전지대 빨리 처벌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저기 저렇게 마구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이상하잖아요. 공문이 이런 게 내려갔습니다. 보시죠. 사고 지점의 복선이 교통법상 안전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달된 교통안전표지 관련 교통법 예외조항. 그냥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경찰관이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공소권 없느냐? 저 실선침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불기소였어요. 불기소. 공소권 없음. 그래서 왜 그러냐? 소리를 떼봤더니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려온 그 지시. 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들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에 2018년 8월 대검 형사부 지침에 따라 점선 및 실선으로 복선으로 된 곳. 그때는 지시 위반 아니다. 검찰청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대검찰청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경찰청이 지방경찰청 모든 경찰서에 이렇게 내린 겁니다. 대검 형사부 지침에 따라서 복선일 때는 그때는 단소조항 미적용이다. 즉 지시 위반 아니다. 그리고 종합범위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
빨리 바꿔야 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빨리 바꿔서 저렇게 점선과 실선에 넘어간 거 그거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선 하나도 처벌하는데 실선 2개, 그리고 백색 안전지대 그걸 처벌 안 한다? 그것도 처벌하도록 빨리 바뀌어야만 마땅하겠습니다. 후방 영상인데요. 보시죠. 그렇지, 여기지, 거기지, 그렇지. 예, 친구들끼리. 예, 여기다. 네. 우와. 오. 뭔가요? 후방 영상. 친구들끼리 대부대 놀러 갔어요. 대부대 놀러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펜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헷갈려요. 여기지?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좌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꽝. 어디서? 뒤에서 온 차가. 여기 보면 뒤에서 차가 빵 때리잖아요. 여기지, 거기지, 그렇지, 맞지, 그지, 그래. 근데 뒤에서 빵! 내가 좌회전 하는데, 여기는 왕복 2차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방 영상 보시면은 그 상황이 잘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요. 빠밤. 여기지? 맞아. 여기다. 여기, 맞아. 좌회전 꺾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씨. 어떻게? 너 깜빡했잖아. 근데 너 깜빡 켰잖아. 일로 가까지 가려고 했. 내려야 돼. 잘못한 거 아니야? 너 깜빡 켰잖아. 네.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깜빡 켰잖아. 깜빡 켜고 여기서요, 여러분들. 요거 왜 중앙선 넘었어? 예, 그거는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대부도 시골이에요. 시골에 왕복 2차로 도로 밥 먹고 여기서 저 밑에 산창까지 돌아오는 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추억 쌓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밥 먹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요건 얘기하지 마십시다. 예, 여기서 이거 지엽적인 얘기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미 중앙선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요. 중앙선 침범하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지 저기지 맞지 그러면서요. 자, 여기서요. 자, 여기지. 아니. 맞아. 여기다. 예, 깜빡이 지금 켜요. 깜빡이를 여기다 하면서 깜빡이 여기서 킵니다. 그 순간에 꽝.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친구들과 대부도 놀러 가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밥을 먹고요.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중에 여기지 저기지 맞다. 여기서 깜빡이 딱 켜고 있는데 그때 빵 때렸어요. 예, 상대차가 빠른 속도로 중앙선 침범해서 저를 추월해 가려다 때렸습니다. 중앙선 침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갔어요. 예, 그거 중앙선 침범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뒤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깜빡이를 미리 켰어야 되는데 여기지 거기지 맞지 여기 맞자 그러면서 좀 늦게 킨 거 딱 틀기 전에 직전에 깜빡이 켰어요. 그것 때문에 좀 주춤한 거 그래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뒤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2%입니다.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 있다. 뒤차가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팍 지나간 거 잘못됐죠. 하지만 깜빡이 켜려면 미리 켜야죠. 저런 도로에서는 앞에 차가 미적미적하면은 실선이지만 지나간 차들이 제법 있습니다. 시골에서는요. 자,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 78%입니다. 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깜빡이를 미리 켰어야 되는데 여기지 맞지 아니지 맞지 그러면서 맞다 그러면서 깜빡이 키면서 불과 한 1, 2초 전에 깜빡이 킨 거 거의 한 10 내지 20% 정도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한 번씩 뒤에 꼭 소개하고 싶은 영상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진행이 끝나면 꼭 좀 알려주세요. 예, 꼭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혹시 보험사가 100대 0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불박차한테도 깜빡이 늦게 킨 거 일부 잘못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잖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판결 났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2월에 올려드린 거요. 거의 2월에 올리고 12월에 네, 결국 몇 달 걸렸나요?
한 10달? 10달 만에 결과 나왔습니다. 판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결론이 나오면 말씀 달라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사고자 정말 큰 사고를 겪어서 아무것도 몰랐을 당시에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늦게 나왔습니다. 분심이 가서 상대가 실 100%로 결정 났습니다. 상대가 재심 신청했어요? 이신청했어요? 역시 재심에서도 100대 0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의 재판이 아닙니다. 분심위에서 소심위, 재심위 두 번에서 10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정이 나와서 기분 좋게 긁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상대 불박 영상을 봤는데요. 상대가 많은 거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멀리서부터 중앙수집법에서 추월 시도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교통사고 무섭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님 영상 올리고 싶다 하셨던 말 잊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꼭 결론이 나오면 꼭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결론 나온 다음에 꼭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영상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영상 꼭 구독하겠습니다. 분심에서 100대 0 나왔습니다. 분심이 이런 것도 100대 0이네요.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불박자에게 아쉬움이 있어요. 불박자가 깜빡이를 미리 켰어야 됩니다. 깜빡이를 미리 켜고 중앙선 끊어진 곳에서, 중앙선 끊어진 곳이에요. 미리 켜고 좌회전 뒤에서 빵 때렸으면 그건 100대 0이에요. 근데 깜빡이를 늦게. 그 추춘추춘. 여기지, 맞지, 거기지, 맞지. 따라서 항상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길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지 맞지 할 때는 일단 깜빡이 켜놓으세요. 깜빡이 켜놨다가 아니면 다시 직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무모하게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는 거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앞에 차 느리게 가면은 만일 앞에 차 진짜 느리게 간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빵 해서 상대편한테 내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렸으면 그러면 안 꺾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 분심에서는 100대 0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가야 될 때 미리 확인하십시오. 친구들하고 젊은 날에 멋진 추억 쌓으러 갔다가 만약에 뒤에서 오던 차가 덤프 트럭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깜빡이 켰으니까 네 잘못 없어. 그게 아니고요. 깜빡이는 미리 켜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꺾기 전에 뒤를 볼 이유는 없어요. 그죠? 왜냐? 여기서요. 여기지. 그렇지. 아니야. 어디야? 여기다. 이때 여기 중앙선이 끊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뒤를 볼 이유는 없어요. 맞은편 차 없으면은 내가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깜빡이는 미리 켜야 됩니다. 꺾기 전에 직전에 켜는 깜빡이는 안 킨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친구분들 대화 내용이 참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허락받고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깜빡이 켰으면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깜빡이는 미리 켜야 됩니다. 미리. 요 사고로 친구분들 좀 다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나으셨겠죠? 예, 좋은 추억 오랫동안 좋은 추억은 아니죠. 사고 났으니까요. 네, 놀러 갔다가 이 교통사고 난 거 이것이 먼 훗날 아기자기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불박차는 버스입니다. 대형 버스예요. 가겠습니다. 요 차 잘 보세요. 스타렉스. 자, 불박차 차로 변경했는데요. 스타렉스가 저기서 잘 가고 있는데 이때 깜빡이 키더니 깜빡이 키고 그냥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오더니 이런 왜 저래 불박차 운전자는 저기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너무나 당연히 100대 0 아닙니까? 근데 스타렉스의 보험사는 70대 30이래요. 이게 70대 30이에요? 보이잖아요. 보세요. 자, 불박차 들어갔을 때, 자, 이게 70대 30이에요? 스타렉스 보험사는? 보이잖아요. 자, 보세요. 저 옆에 있잖아요. 옆에. 저 보이잖아요. 여기 깜빡이 켜는 거죠. 저 깜빡이 켜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는데 이거 왜 못 뺐어요? 빵이 늦었잖아요. 하면서 보이는데 못 피했다고 70대 30이랍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안 보였어요. 아이, 보이잖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블록차가 여기를 보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였을 거야. 저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이 블랙박스가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 이거 보일 것 같은데 이거 보였을까요? 이게 잊어서 빵하는데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한 분은 미리 보였을 거다. 2%. 98%는 안 보였을 거다. 그런데 이 영상이요. 이 영상이 그렇게 광각으로 보이지는 또 않아요. 예. 느낌에 광각이면 이만큼 보여야 되는데 그다지 광각으로 보이지도 않고 좀 헷갈리죠.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박차가 3차로 가고 있죠? 네, 3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 녹색 신호고요.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 사고 몇 대 몇입니까? 내가 잘 가고 있었어요. 내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치우라요. 이게 뭐예요? 칼치기죠. 뒤에서 들어오죠.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아까 보신 거랑 어때요? 비슷하죠? 똑같은 영상입니다. 아까 그 차에, 그 버스에 블랙박스가 2개 달렸어요. 요게 스타렉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화각에 따라서 이거는 스타렉스가 안 보이는 거고요. 이건 스타렉스가 보인 겁니다. 똑같은 영상이에요. 어느 게 더 광각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처음에 보신 겁니다. 처음에 보신 거 이겁니다. 자, 이거 여기 스타렉스가 보여요. 나중에 두 번째 보신 거 이거는 스타렉스가 안 보입니다. 어느 게 더 광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광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스타렉스 보이는 게 광각으로 보인다가 48%입니다. 이건 이론적이에요. 스타렉스 보이니까 광각이죠. 더 많이 보이니까. 스타렉스 안 보이니까 광각으로 보인다. 52%. 마음은 스타렉스 안 보이는 게 더 광각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이게 바로 눈의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거 맞습니다. 근데 맞게 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착시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좀 좁아 보여요. 오히려 좁아 보여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오히려 스타렉스 안 보이는 거. 이게 더 시야가 더 넓어 보여요. 그죠? 더 넓어 보이니까 이게 더 광각으로 보여요. 여기에는 숨어있는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뭘까요? 여기에서요. 이 간격을 보세요. 이 차선과 차선 사이의 간격. 차선과 차선 사이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요거죠. 저 앞에 트럭하고 나하고 간격을 보세요. 트럭하고 나하고 한 칸, 두 칸 갈 때, 요 간격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스타렉스가 보이는 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간격이. 무진장 넓죠? 이게 광각이에요. 느낌에는 이게 더 좁아 보여요. 하지만 광각은 앞뒤가 훨씬 더 늘어나 보입니다. 이거 아까보다 훨씬 똑같아요. 여기 트럭이 똑같은 위치예요. 트럭이지만 하나, 둘, 셋 똑같은 놓고 해보죠. 자, 제가 얘기하는 이겁니다. 이거. 앞에 거는 비슷한 위치 아니잖아요?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죠? 예. 조금 더 갈까요? 좀 뒤에 있을까요? 여기. 자, 이렇게 할 때 비슷한데 요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내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요. 왜곡시킵니다. 심지어 이게 광각으로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똑같은 상황에서 스타렉스가 안 보이고요. 좁게 보였던 것이 그게 더 광각입니다. 광각은 옆으로도 살펴야 되고요.
앞뒤로도 살펴야 되고요.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 착시 현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명확한 오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까 어떤 분들이 보여도 백대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안 보여요. 우선 광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운전자들은 여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거 안 보이고요. 또 버스의 A필러는 무진장 넓습니다. 버스의 A필러 몇 센티나 될까요? 맞춰보세요. 상상, 버스의 A필러 무진장 넓은데요. 버스의 A필러 몇 센티나 될까요? 깜짝 놀라시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티예요? 10cm, 20cm, 30cm. 버스의 오른쪽, 운전석 반대쪽 30cm입니다. 저 A필러가 무진장 넓어서요. 저게 딱 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블랙박스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과 운전자의 눈은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똑바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멈췄다 출발할 때, 내가 방향을 바꿀 때, 그때는 안 보이는 것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봐야 되지만 내가 내 길을 똑바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사각지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 0.00001%도 없습니다. 항상 진로 변경할 때는 미리 깜빡이 켜고, 그리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꺾기 전에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고 생활화돼야 됩니다. 놀라셨죠, 여러분들? 완벽하게 쏘으셨죠? 아까 절반 이상 쏘았어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앞뒤 양옆 화각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과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저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내 눈에 안 보여. 난 눈에 여길 보잖아요. 여길 보지 여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거든요. 옆에서 누가 간다 날 때리려고 그래. 탁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쫙 이렇게 보죠. 근데 평범에 갈 때는 이쪽을 보고 이 뒤쪽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 이것을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따라서 가끔 법원의 판사님들이 왜 이렇게 판결했지? 그것은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누가 얘기해 줘야 될까요? 원고, 피고 또는 소송 대리인이 사각지대, 블랙박스 왜곡 현상, 그런 것이 과실비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때는 실질적으로 눈에서 찍힌 화각을 그대로 찍어서 자, 이렇습니다. 이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겁니다. 블랙박스는 이만큼 보이죠? 나보다 앞에서 이만큼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에 아무것도 가로막는 게 없어요. 블랙박스가 있는 데는 A필러보다 앞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은 우선 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보이고요. A필러가 많이 가로먹습니다. 그것을 판사한테 설명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운전석에서 찍은 그 화각, 그것과 블랙박스의 화각을 비교해서 판사한테 준비 서면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소송입니다.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운전자 눈에는 안 보였는데 판사는 왜 못 받느냐 하면서 100대 0이 100대 0 아니게 판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송은 대충 하면 대충해서는 못 이겨요. 100대 0으로 이기려면 100대 0이 되게끔 판사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요. 자, 풀박차 직진합니다. 직진하다가 우회전한 차량 사고 나는데요. 보시죠. 풀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다시 보세요. 다시. 풀박차는 직진합니다. 녹색 칠,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어둡지 않은데? 예. 풀박차는 녹색 신호에 따라서 직진할 겁니다. 직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가는데 꽉. 어허. 오른쪽에 때렸네요. 오른쪽에서. 아니 처음에는 없었어요.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어떤 차가 와서 빵 때렸어요. 차 없어요. 예. 없는데 없어요. 지나간데 와서 때리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미 교차로 들어간 다음에 황색 신호는 내가 이미 교차로 들어간 다음에요. 이건 아무 문제 없죠. 황색 신호는. 근데 내가 잘 간데 와서 딱 때립니다. 몇 대 몇인가요? 100대 0이죠. 당연히. 그리고요. 블랙박스가 와이드예요. 와이드. 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보입니다. 와이드로 보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와이드처럼 보이는데요. 와이드면은 옆에까지 한 3개 차로까지 보여야 돼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여기 한 차로잖아요. 내 옆에 내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거보다 한 2배는 더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다. 요 차가 혹시 오고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 아닌가요? 화각이 좀 좁아 보이는데요?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광각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광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CTV를 봐야 되겠습니다. CCTV를 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가 갔는데 없던 차가 뒤에서 쫓아서 때렸으면 100대 0인데요. 어쩌면 여기 가까이에 차가 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것을 이제는 의심해 봐야 돼요.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는 안 보이는 차가 날 때리는 적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CCTV 확보됐습니다. CCTV입니다. 네. 방금 보신 거예요. CCTV. 이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우회전합니다. 이 차가 옵니다. 이게 아까 불박차예요. 불박차 가는데 허허허허. 100대 0입니까? 불박차 이미 여기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빵 해줘야죠. 빵. 내 신호에 따라 가지만 이쪽에 내 신호에 따라 가지만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이 차에 대해서 빵 해줘야 되죠. 아까 블랙박스 영상만 해서 100대 0이었어요. 근데 이 CCTV 보면 이거 100대 0입니까? 빵 해줘야죠. 빵. 이거 보면 80대 20이죠. 그래서 블랙박스 한쪽만 보면 판단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CCTV입니다. 아까 보신 블랙박스 처음 봤을 때는 와이드네. 와이드인데 안 보였네. 안 보이면 어떻게 100대 0?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와이드처럼 보이지만 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와이드는요. 옆에 한 2-3개 차로까지 더 보여요.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 블랙박스의 착시 현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착시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바라봅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아직까지도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지난번에 실수했던 것까지 감안해서 영상을 분석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녹색 실에 정선 들어갑니다. 좌회전한 차가 있네요. 또 오네요. 자, 뭘 느끼셨습니까?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상대차 비보호 좌회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녹색 신호 가는데 또 가요? 빠져나갔어요? 내가 가는데 이때 들어옵니다. 이거 100대 0이죠. 보험성이 80대 20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앞에 차 다 빠졌잖아요. 다 빠졌는데 그런데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 앞에 그래 줄줄이 좌회전 그래 나가고 또 너 또 나가. 이제 나갔잖아. 이제 내 길이 생겼어요? 내 길이 생겨서 가는데 그런데 저기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나보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신호대기 할 때요. 보행자들 뭐하러 왜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있어야죠.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런 거? 차 못 들어가요. 이거 볼라드라고 그럽니다. 볼라드. 어디는 저게 콘크리트 된 것도 있고요. 어디는 저렇게 이렇게 또 흔들면 흔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요 뒤에 있었으면 사고 안 났잖아요. 친구 둘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하고 뒤에 있던 친구 사고 안 당했어요.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차가 나한테 달려들지 모릅니다. 피해 있으십시오. 인도가 안전한가요? 저렇게 달려드는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쪽에 쓰십시오. 횡단보도 건널 때 제일 앞에 쓰지 마시고요. 좀 뒤쪽에. 볼라드가 있으면 볼라드 뒤쪽에. 앞에 내려서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기다릴 때 제일 앞쪽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핍니다. 살펴서 제일 튼튼한 게 뭘까요? 커다란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뒤에 씁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있어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가로수가 없으면 두 번째 튼튼한 게 뭐죠? 전봇대입니다. 전봇대도 없으면 그럴 때는 이런 신호기 뒤에 쓰십시오. 그것도 없으면은 좀 멀찍이 앞쪽에 쓰면 멀찍이. 그러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이게 다 있죠. 어디든지 있습니다. 가로수, 전봇대, 신호기. 엄폐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막아줄 뭔가 그 뒤에 쓰십시오.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